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는 전문 의와의 그 전화 상담을 받는 시간입니다. 와우 메디컬 114 시간인데요. 자, 저희가 2시까지니까 이 프로 못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꼭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한 20% 이상이요. 평생은 꼭 한 번은 겪게 되는 질환이 바로 어깨 통증에 대한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어깨가 좀 아파요. 의외로 여기에 대한 상식이 좀 많이 부족하셔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 통증의 다양한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을 주실 선생님 모셨죠. 안세병원의 신동준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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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6769-0114, 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어깨를 아프게 하는 원인도 굉장히 많대요. 그렇죠. 저는 어깨 이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어서 자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아팠는데 여기서 염증이 있다 주사 얼마 전에 맞은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성인의 20% 이상,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살면서 한 번쯤 어깨가 아프다는 내용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종류들 한번 살펴볼까요? 참 많습니다. 최근 어깨 통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도 늘어나고요. 또 젊은 분들 중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 활동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어깨 통증 환자가 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어깨 통증이 있었으면 그냥 참고 자가 치료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스스로의 통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치료하려고 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외래 환자의 한 30% 이상은 어깨 환자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통증을 참는 게 무슨 뭐 인내, 그러니까 미덕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면 어떻게 인생 살라 그러냐. 근데 요즘에 통증 참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모한 짓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질환들이 어깨를 아프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어깨 통증 질환의 종류에는 50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건데요. 관절막이 굳어지면서 통증과 또 강직을 유발하는 병을 말하고요. 또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파열돼서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또 회전근개에 석회가 침착돼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화 건염이 있고요. 또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 어깨가 탈구돼서 다시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잦은 탈구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는 재발성 어깨 탈구가 있습니다. 또 어깨에 있는 뼈들끼리 충돌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어깨 관절 안에 연골이 파열되는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네요.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요거는 자, 그래 하나하나 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 만만치 않은 이 이름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그 중에서 쉽게 접하는 게 많이 50견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50견은 어떤 질환인가요? 환자분들이 너무 어깨가 아파요 하고 외래에 오시면 대부분 50견이라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진찰을 해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50견은 왜 오는 건지, 뭔지. 50견은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동결견이라는 건 어깨가 언다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막이 보시다시피 염증을 일으키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50견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50견의 원인으로는요. 자료 준비했죠? 자료를 보시고요. 염증성 변화로 인해서 어깨 관절막의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또 노화에 따른 어깨 관절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외상이나 뇌졸중을 앓게 되시면 오랫동안 침상에서 안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굳을 수 있습니다. 또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면요, 또 50견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 과로나 운동 부족, 또 나쁜 자세 등이 생겼을 때 근육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50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견을
이름을 분들은, 바꿔야 예. 된다라고 해서 네. 30견, 40견, 40견, 심지어 네. 예, 20견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자꾸 젊은 층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게 개명을 좀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개명을 이 시간에 한번. 네?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50견은 꼭 50대 오지 않고 네.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옵니다. 아. 그래서 사실 50견이라는 얘기는 옛날 용어고요. 네. 요즘은 뭐 동결견, 네. 또 유착성 관절낭염, 말씀하신 대로 30견, 예. 20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네. 방송하면서 이거 이름 바꾼 것도 몇 개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이름을 좀 바꿀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50견 다음에 쭉 한 6가지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그 회전근개 파열이 어깨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제가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염증이 좀 생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요거 한번 사진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50견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약 반 이상은 실제로 진찰해 보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어깨는 4개의 근육으로 네, 쌓여 사진을 있습니다. 한번 엔터키를 눌러서 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깨에는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 쉽게 얘기하면 이 근육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찢어지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네. 역시 또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네. 왜 이런 게 생길까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으로는 40대 이후에 노화 현상에 의해서 그 회전근개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요. 또 이 상황에서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걸려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하신 소리가 자동차도 오래 타면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노화돼서 문제가 되죠. 얘기했더니 저도 그렇게 된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슬퍼요? 아, 그러니까 씁쓸하네요. 슬프죠. 네. 근데 치료를 하면 잘 됩니다. 얘기는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데 50견하고 회전근개 이 파열이 큰 증상과 원인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많이 아프고 관절을 네. 움직이기 어렵다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의외로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증상을 보시면요. 50견의 증상은 어깨 전반의 극심한 통증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요. 또 새벽에 한두 번 깨시기도 하십니다. 또 관절 운동이 점진적으로 이제 굳어가는데요. 특히 관절의 뒤쪽과 옆쪽, 앞쪽 순서대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옵니다. 네. 이에 비해서 회전근개 증상은 그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초기에는 50견과 같이 극심한 통증이 있지만 또 통증이 어떤 순간에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또 팔을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또 오래되면 근육의 힘이 떨어진다고 하셔서 내가 풍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네. 어깨에서 소리도 들리고 장시간에 방치하면 어깨에 있는 근육이 위축되고 또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 요쪽 부분이더라고요. 요 부분에 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손을 이만큼만 대도 아야 소리 할 정도로 이렇게 한때는 아팠었어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이 저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50견인 줄 알았더니 네. 보니까 사실은 저도 회전근개 파열 치료를 또 간단하게 받으니까 또 나아지더라고요. 네. 예. 네. 전 운동 좀 하고 이게 노화 현상이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네. 예. 자,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떻게 이걸 두 가지를 진단을 해서 구분을 하는지 저희가 내용을 좀 직접 현장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 네.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네. 문진을 네. 해야 되겠죠? 네, 환자의 이제 하시고 정확한 나서. 병력과 증상을 들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환자 네. 스스로 아픈 팔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만 못 올리고요. 네. 또 의사나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도 어깨가 굳어서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TV 보시는 분들 한번 같이 네, 해보시기 뒤로도 바랍니다. 잘 가지 않고요. 네. 뒤로도 스스로 한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뒷짐도 한번 져보고 네. 이렇게 한번 팔도 한번 들어보고요. 올려보고. 예. 예. 안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지 저는 다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올라가는데 이런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회전근개 파열 검사 과정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예, 회전근개 파열도 마찬가지로 문진을 하는데 네. 환자 스스로 팔을 올릴 수가 있는데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아. 예, 50견과 비슷하죠. 네. 예, 네. 그리고 뒤로도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리고 팔을 위로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특정 각도에서 저렇게 떨어지지만 네. 의사가 저렇게 도와줘서 올려주면 네. 의외로 또 각도가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거는 회전근개 파열이고 회전근개 50견하고 또 파열입니다. 틀리거든요. 예, 50견과의 네. 차이점입니다. 저런 50견은 차이점이 완전히 있군요. 못 달라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은 그럼 누군가 좀 도와주면 적당한 각도를 맞습니다. 네. 내서 올라간다는 네. 거죠. 예. 아, 그런 우리 저쪽에 차이점이군요. 그 FD 하시는 분은 20대니까 그거 안 해봐도 되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예. 이렇게 지금까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이제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02-66769-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한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깨가요. 어깨 전체가 이렇게 내리고서 앉아서 뭐 붓는다든가 이러면 막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이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깨가 그렇게 같은 통증으로 아파요. 그래서 네, 어깨 거기까지, 통증을 예. 좀. 자, 선생님 네, 한번 뭐, 얘기해 예, 주세요. 어머니- 어깨를 돌리거나 이러는 데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9세요. 50대시네요, 일단. 네. 예. 밤에 많이 아프세요? 낮에 더 아프세요? 낮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오랜 시간 앉아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싱크대 앞에서 오랜 시간 서서 어깨를 내리고 이를 움직이면 한다거나 이러면 어깨 통증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걷는다거나 이럴 땐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같은 자세를 한동안 하고 있으면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이 막. 네. 자, 화면 보이시는데 여기가 아프십니까? 여기가 아프십니까? 네네, 거기도 아프고. 위도 거기는 안 아프시고요. 아프고요. 예, 여기가 목뒤도 아프세요? 아프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50대시고요. 일단 네. 밤에 통증이 심하시고. 밤엔 없어요. 아, 밤엔 통증이. 통증은 없으세요? 아니 누우면 없어요. 누우면 없으시고 깨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밤에. 밤에 깨죠. 이것 때문에 아파 깨진 않아요. 아파서 깨진 않으시고. 아, 그거는 뭐 우선 좀 틀린 거고. 네, 좀 다릅니다. 50견은 야간통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밤에 깨시거나 또는 잠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네. 어깨가 아프면 여기가 아픈데요. 또 거기 안 목에 아파요. 있는 근육통이나 목 뒤쪽에 그 경추의 문제 때문에 아프면 여기가 아프시죠. 예, 예. 그래서 목 낮에 아파요. 아프시고 목에 그 목 뒤쪽에 큰 돌이 얹어져 있는 것처럼 예, 예. 누르는 통증이 있다면 우리 안이 막 아파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깨 통증이 아니라 목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목이요? 목에 네. 의하다면 그럼 목 디스크를 좀 디스크가 될 생겨보시나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목 디스크나 근막동통 증후군 또는 네. 섬유근통이라 불리는 병일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도 있으신가요, 혹시? 편두통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요 부분이 이렇게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거기 아파요. 네, 그러면 네. 근막통증후군이라고 그 여기다 주사를 놔서 이렇게 진단검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그거를 한번 받았어요. 했더니 그걸 여기가 받았어요. 어깨 툭툭툭 튀어서 근막통증. 예. 그 외에도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 치료하는 거. 아니 네. 그거 말고요. 이 네. 근육에다가 어깨 근육에다 주사를 넣어서 주사기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 툭툭툭 튀는 그 증상이 예, 예. 나오거든요. 그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좀 많이 풀리시던가요? 예, 그거 해서 네. 좀 괜찮았다.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렇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번복해서 이거는 오는 거예요. 근막통 증후군이 확률이 맞습니다. 높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를 저도 많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근막통 증후군을 많이 또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자, 네, 잘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 네. 혹시나 잘 모르니까 그래도 MRI 같은 걸로 해서 목 디스크 한번 찍어보시고 네. 근막통 증후군도 계속 그거는 치료받으시고 이거 운동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막통 증후군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처럼 02-66769-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선생님하고 상담해 주세요. 네.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 아픈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네 정형외과에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인가 그거 보고 네. 어깨 이 뒤쪽에다가 저기를 주사를 맞았어요. 네. 여기 근육 주사인가? 네, 네. 그걸 맞으니까 조금 덜했어요. 그러더니 또 시일이 지나니까 이게 팔이 또 아파요. 몇 번 네, 맞으셨죠? 한 번요. 한 번이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놔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보다 약 먹고 물리치료 하면서 네. 그 운동치료 있죠. 네네. 운동치료 그거를 해야 효과를 본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하루에 5만 원짜리 1시간 반인가 하는 거 그거 치료를 10번 했어요. 네. 10번 정도 하니까 좀 좋아졌어요. 근데 또 그걸 안 하니까 또 아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또 정형외과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어깨 우회로 해가지고 3번을 맞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3번 맞으셨죠? 일주일 간격으로. 네. 네, 그러셨죠. 초음파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은 감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시는 분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전문병원에서 보셨다면 초음파를 하셨으면 회전근개 파열을 감별을 했을 거고요. 아마 어깨 관절 내에 염증이나 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의 염증이라 생각하고 연골 주사에다가 또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염제를 섞어서 맞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요. 네. 제가요, 계속 그걸 아프세요? 맞다가 그걸 네네. 치료를 받다가 귀찮아서 중단을 하면서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쪽으로 또 넘어졌어요. 아하. 아픈 쪽으로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팔 밑에하고 그 어깨 뒤쪽하고 이제 더 아픈 거예요. 네. 더 아파요.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 찾아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때 또 어깨에다가 그 초음파 보시고 또 주사를 한 번 또 놔주셨어요. 네. 한 예. 열흘 전에요. 원래 염증이 있었던 관절이고요. 또 네. 외상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50견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젊은 환자들이 있어서 외상을 입으면 더 어깨가 움츠려들고 안 쓰게 되면 나이 50이 넘지 않으셔도 50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이라는 거는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외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두시게 되면 관절 운동도 줄어들게 되고요. 통증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사실 좋은 검사긴 하지만 그 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능력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관절 내부의 그 병변은 잘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치기도 하셨으니까 네. 한번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혹시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병변이 있는지 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방사선과 가가지고 MRI를 찍고 차서 뵈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네. 그 전문병원에 가시면 그 네. 선생님께서 상담하시고 검사와 또 치료를 병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은 고맙습니다. 그게 없는데. 예. 저희가 이제 방송,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데요. 방송 끝나고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 근막 통증은 사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이 증상도 이렇게 증후군이니까 이렇게 나올 네. 수 있으니까 목 디스크 있는지 검사를 한번 아까 처음에 전화하신 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전화를 받기로 하고요.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궁금한 부분은 각각 어떤 치료법들이 있느냐가 네. 이제 가장 궁금하시죠? 네, 네. 네, 다른 정형외과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깨 통증의 치료도 수술을 하는 방법과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50견 환자가 오시면 무조건 운동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네. 환자분들도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시행한 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법에 체외 충격파 치료나 또 PRP 주사요법, 또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예. 게 체외 충격파 치료법인데요. 네. 네. 이렇게 그 병변 부위에 체외 충격파를 조사를 하면 네. 저기에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또 염증이 감소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한 후에 통증이 줄어들면 환자분으로 하여금 운동요법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네. 시켜드리고 물리치료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네. 특별히 뭐 마취를 하지 않으신가요? 네네, 마취가 필요 없고 저렇게 외래에서 금방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시행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비수술적인 치료가 또 요즘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자,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 체외 충격파 외에도 또 50견이나 또 회전근개 파열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PRP 주사법이 있습니다. 네. 아마 소개된 게 많아서 그동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되고
수술을 할 필요 없는 그 부분적인 경우나 또는 또 환자분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네. 경우에는 환자 혈액을 채취를 하고요. 저렇게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네.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해서 병건 네. 부위에 주사할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것끼리 돌리면은 거죠. 뭉치는 그 예. 원리, 그 원심 원리를 따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원심기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네. 나왔는데요. 지금 나온 게 이제 네. 저 부위에서 저렇게 노랗게 색깔이 된 분리가 부위가 됐네요. 조직 재생 인자가 많이 풍부한 혈소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네, 혈장입니다. 저 노란색이 네. 네네. 예, 혈소판이고요. 네, 저렇게 채취를 하고요. 네. 저 채취된 저 혈소판을 네. 바로 그럼 이제 주사를 예, 놓는 병변부에 건가요? 주사를 네. 하는데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나 감염의 우려가 적고 네. 또 입원이나 마취가 필요 없이 외래에서 시행한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PRP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되십니까? 몇 번? 의사 선생님들마다 프로토콜이 조금 다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에 주사할 때는 한 2번 내지 3번, 또 다른 건염에 사용할 때는 1번 내지 2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용을 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술적인 치료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떨까요? 네. 만약 환자분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되고 네. 이게 그 비수술적인 아까 말씀드린 체충격파 또는 PRP 요법으로 반응이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파열이 커서 수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수술을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네. 회전근개 파열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이 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이 네. 나중에는 절개를 해서 꼬매야 된다든지 또 치료를 않고 오래 두신 경우에 관절염으로 진행해서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이처럼 어깨 통증의 다양한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과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 다른 게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네. 어깨 처음에 관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만은 여기 엑스레이 찍었는데 염증이 좀 있다 해가지고 네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통증이 좀 없어졌는데 그래서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해당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네. 그 증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회전근개 부분 파열하고 네. 그다음 어깨 관절염, 그다음 인대염이라고 이렇게 3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이거는 뭐 수술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리치료나 뭐 먹는 진통소염제 먹고 그다음 제 운동 처방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운동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도 그 별로 이렇게 크게 호전이 그리 없어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58세입니다. 이렇게 많이 드신 편은 아니시네요. 예, 그죠? 그래가지고 예. 뭐 어떻게 그러면 이거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네. MRI까지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 3가지 네. 병명이 나왔어요. 네, 부분 파열인데 부분 파열은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예, 부분 파열은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예. 그동안은 스테로이드 주사도 놓고 또 예. 연골 주사도 놓고 또 여러 가지 통증을 감소시키는 약도 드시고 하셨지만 예. 최근에 이제 개발된 아까 말씀드린 PRP 치료법을 이용을 하시면 PRP도 네. 그 말씀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해당 담당 의사님께서 네. PRP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할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다른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예, 수술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예.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서 운동 이거는 처방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하면은 좋아지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지금 연세가 높지 않습니다. 50대시거든요. 예. 50대면은 한창 활동하실 시기고요. 예. 또 회전근개가 크게 파열돼서 수술할 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치료로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요법만 단독으로 하셔도 안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통증을 줄여드리고 또 조직을 재생시키고 또 운동을 하시고 이런 게 모든 게 병행될 때 또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과격한 운동은 어차피 안 하실 거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예, 이런 예. 걷기 운동 같은 건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요법과 PRP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2-66769-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말씀 나누세요. 이선이라는 네.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네. 아프시죠?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어깨가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 오른쪽인데 자다가도 아프고 팔은 뒤로 다 안 돌아가거든요. 네, 네. 근데 텔레비를 보니까 당뇨가 있고 갑상선이 있어도 네, 네. 그런다고 하기에 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모양이시죠? 예, 예.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증상이? 팔 아픈데요. 네네. 이 아픈 데는 한 1년 넘었는데요. 연세는요? 예.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59입니다. 예, 50대시네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그 50견 증상 기억하시죠? 예, 예. 밤에 너무너무 아픕니다. 잠도 깨시고요. 예. 또 팔을 스스로도 들 수 없고 남이 도와줘도 들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당뇨도 있으시고요. 예. 뭐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여러모로 봐서 50견이 의심이 되시는 상황인데요. 예. 네, 치료는 뭐 해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점점 어깨가 굳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통증을 감소시키는 주사요법이나 체해충격파 요법을 시행하고 예, 예. 또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하면 적극적인 운동 요법을 통해서 예. 회복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팔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깨가 굳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시기 전에 이제 예. 한번 운동요법과 함께 병원에 가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치료를 맞습니다. 받으시는 게 아. 우선시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갑상선이나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네, 갑상선 질환이나 그렇습니까? 당뇨가 있는 대사성 질환이 있으면 예. 염증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50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하고 당이 염증이거든요. 있어서 네네. 네. 지금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셔서 전화 아이, 잘하셨어요.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예, 토요일 날 11시에서 2시 하고요. 일요일 날 같은 시간에 꼭 저희 방송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또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전화 상담 해봤는데요. 사실 전화 상담 전에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대수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겁먹은 분들이 많으세요. 수술이라 하시면 네, 더 어떤 그럴 수술 수 있죠. 치료법인가요? 예. 수술이라 해서 꼭 큰 절개를 가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거의 관절 내시경 수술로 봉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수술실인데요. 네, 지금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마취하에 세팅을 하고요. 네. 이렇게 직경 한 4mm 정도의 관절 내시경을 삽입한 후에 저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파열된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 특수하게 고안된 생체 흡수성 나사라고요. 네. 나중에 뼈에서 삽입하면 녹아버리는 나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달려 있는 실을 이용해서 파열된 부위를 봉합하는 예. 비교적 간단한 마취했죠, 수술입니다. 지금 저 상태. 네, 물론 마취는 네. 해야 합니다. 환자는 근데 정신은 들어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주무시고 주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 관절경을 통해서 네. 저걸 이제 의사분들은 보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상처도 나중에 아주 작은 상처만 남고요. 네. 네, 저렇게 수술실에 있는 MRI를 같이 봐가면서 예. 직접 병변과 비교해 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저 내시경 봉합술이요. 그 다른 그 수술, 다른 것에도 좀 적용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이죠. 드는데. 예, 관절 내시경 범위가 넓을 것 봉합술은 같은데요. 네, 네. 범위가 넓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면요. 네. 그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라는 병이 아까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힘들어요. 말이 아까 네. 봤는데 자, 상부 네. 관절 와순 파열. 상부는 위쪽이란 뜻이고요. 네. 관절이고요. 와순은 연골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관절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 연골이 30대에서 40대경에 운동 등의 손상에 의해서 파열되는 것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MRI상 파열 소견이 보이고 파열의 정도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 대부분 이것도 관절 내시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죠. 예. 네. 그 석회가 좀 꼈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네. 좀 이걸로 좀 정리가 좀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에 석회가 예. 침착되는 병이 있는데요. 예, 예. 우리 몸에 돌이 낀다고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예. 소변줄에 낀다든지 담석이 생긴다든지 많이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는데 이 석회와 건염도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는 병입니다. 응급실로 네. 오시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관절 내시경으로 네, 치료가 충분히 좀 네, 가능하신가요? 관절 내시경으로 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제거가 되는 네. 장면이 보이고 있네요. 저도 석회가 조금 있다 그랬는데 이거 없는 게 없어요. 저도 네. 이 모든 과 방송을 하다 보면 네. 대충 조금씩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저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상부관절 와순 파열 같은 네. 경우는요, 어떤 좀 증상들이 나타나신가요?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은 네. 평상시에는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네. 팔을 뒤로 제껴서 공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오는데요. 예. 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시다든가 야구를 하신다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같이 팔을 뒤로 제끼는 그런 운동을 하셨을 때 많이 이런 손상이 오게 됩니다. 예. 네. 또 역시 또 재발성 어깨 탈구 질환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 관절 내시경이 좀 네. 가능하다라고. 자, 그 들었습니다. 사진이 쭉 있는데 네. 사진을 쭉 네, 보면서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의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생체 흡수성 나사목수로 꼬매게 되고요. 네. 재발성 어깨 탈구람은 이렇게 어깨뼈가 주로 앞쪽으로 외상에 의해서 빠져나오면 병원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원위치로 집어넣어 드리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탈구가 되는 것을 재발성 어깨 탈구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경우에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예. 또 아까 있죠? 네네. 계속 보죠. 뭐.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석회와 건령 이렇게 MRI 보시면 석회가 끼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PRP 주사나 체외 충격발을 사용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치유가 안 되는 분들 또는 처음부터 석회가 커서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관절 내시경 수술로 석회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네, 또 있죠.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네. 자, 이거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어깨 뚜껑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뚜껑 뼈가 있는데 견봉이라고 하는데요. 화살표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뼈가 자라납니다. 골극이라고. 그러면 관절을 움직일 때 밑에 있는 뼈와 충돌을 하게 돼서 통증을 네. 유발하게 되고요. 물론 PRP나 그런 다른 보존적 요법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예. 그래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골극을 직접 평평하게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처럼 그 최근에 이 의학 용어를 한글화 작업을 하자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게 어려운 이유가 참 한글로 하면 아주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길어지긴 또. 예, 그래서 한글이 이거를 되어 그 동행을 하자. 뭐 저는 이런 걸 주장을 한 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이 말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들이니까 좀 어려워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전화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깨 통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선생님 나와 계시니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저는 올해 53세거든요. 53인데요. 네, 네. 팔이 아픈 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팔이 이렇게 세점도 다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데요. 네, 네. 위로 뒤tum질 때 네. 왼손으로 오른손 질 때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시죠? 예. 예. 밤에 많이 아프십니까? 밤에는 어떨 땐 내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네. 거기 어깨 좀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약간 콕콕콕 이렇게 통증이 약간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팔을 그리고 들었다가 아까 제가 테스트 알려드렸는데요. 예, 예. 스스로 올리시면 다 올라가시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 명씩 해요. 다 올라가시죠? 예, 올라가는데 뒤tum질 때, 뒷짐질 때는 다 안 올라가시죠? 예, 그때가 좀 아파서요. 네, 네. 병원에는 그래서- 가보셨습니까? 예,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검사는 따로 해보신 건 없고요.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아까 관절 운동이 다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구분하는 건 무리고요. 회전근개 파열도 관절 운동이 다 되다가 50견이 동반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 정도 찍어 보셔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5개월이라면 꽤 오랜 동안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초음파라도 하셔서 회전근개 파열 유무만이라도 감별을 하시고 단순한 염증에 의한 오십견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절내 주사요법이나 체해충격과요법, 운동요법으로 가능하고요. 네. 또 회전근개 파열이라면 정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 어떤 수술을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받으시고 가끔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뇌졸중 후에 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 수술을 받으시고 오래 누워 계시면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아니, 올해는 안 누워 있었어요. 산부인과 수술 올해는 안 누워 있었는데요. 예.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가. 그러면 수술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관절이 굳어져서 오십견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궁금증 다 풀리셨습니까?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02-667-692-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나름이 아니라, 나이는 57세고요. 네. 어깨가 한 1년 전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릴 때하고 뒤로 돌릴 때마다 시큰시큰하면서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정형외과를 네. 방문을 했는데, 뼈가 자랐다고 그래서 뼈를 이렇게 깎아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네. 예, 했는데, 한 지가 지금 한 6, 7개월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따로 운동하시는 건 있나요? 운동은 그냥 푸시업 정도 조금씩 100번씩 잠깐씩 하고, 네네. 그냥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데 심하게 하진 않고 그냥 돌리는 정도, 그 정도만 하루에 한두 번씩 하고. 지금 그래요. 밤에 많이 아프십니까? 밤에는 안 아프고요. 안 아프시고요. 운동하실 예, 때만 이렇게- 통증이 있나요? 예, 운동할 때 통증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시큰하면서 아프고요. 네. 세수할 때 이렇게 목으로 뒤로 이렇게 목을 팔로 뒤로 올려서 닦잖아요. 네네. 예, 그때 이제 뒤로 올리면서 목 뒤로 이 손이 왼쪽인데요. 네. 목 뒤로 갈 때마다 시큰시큰하면서 이렇게 아파요. 예, 아마 아까 말씀드린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뼈가 튀어나온 거를 내시경으로 다듬어 네. 드렸던 모양인데요. 네. 그 어깨 충돌 증후군을 수술했을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인위적으로 뼈를 깎아냈기 때문에 초창기에 통증이 심하고 아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활 운동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오십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잘 받으셨다면 재활 운동을 통해서 또 어깨 관절 스트레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재활 운동은 한 2달 정도 했거든요. 근데 네. 전혀 어느 정도 담은 몇 프로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이나 똑같아요. 통상 어깨 수술을 받으면 한 6개월은 지나야 만족스럽구나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너무 단기간에 결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재활 운동을 인내심을 좀 하시고 갖고 보셔야 될 좀 것 꾸준히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지금 전화 연결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전화 그만큼 연결 어깨 조금 아프신 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9-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선생님과 한번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네. 어깨가 한 네. 6개월 전부터 네. 어깨 쪽하고 팔꿈치 쪽이 네. 쑤시고 아프거든요. 네. 근데 팔꿈치 쪽이 아프면은 이게 손목으로 연결하는 근육 쪽이 네. 굉장히 쑤시고 아파요. 팔꿈치의 바깥쪽과 안쪽 중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바깥쪽으로요.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부위가 아프세요? 예. 평상시에 일을 많이 하시나요? 팔을 조금 많이 쓰는 쓰시죠? 편이에요. 손을 많이 예. 쓰시죠? 예. 네. 어깨는 관절 운동은 다 돌아가십니까? 예, 돌아가는데 네.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이 그렇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려면은 좀 어느 한계 선에서 이렇게 하실 때 팔을 제한이 남이 있으시다는 덜어줘야 말씀이시죠? 네네. 다른 팔을 오른 팔이 왼쪽 팔이 덜어줘야 통증이 좀 이렇게 없죠.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시죠? 예. 네네. 다른 검사나 이런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고요.
없으십니까? 예. 네, 치료는 예.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다른 검사를 안 하셨으면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50대 중반이시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 바깥쪽 뼈가 아픈 거는 테니스 엘보라 해서 그 상완골 외상과염이라 해서 손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염증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있으신 분들은 팔이나 손을 많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에도 건처염이나 물주머니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십견의 첫 번째 증상은 뒤가 굳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당길 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1차적인 초기 오십견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과 반드시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오래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우선 회전근개 파열을 감별하고 또 간단한 염증이라고 하면 주사 치료나 다른 물리치료 이런 것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라고요? 네, 초음파가 가장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예, 자,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까운 고맙습니다. 정형병원 가셔가지고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질병인지 우선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요. 정말 역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또 중요한 게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또 이미 또 재발하신 분들한테도 늘 이렇게 운동요법을 좀 권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좀 스트레칭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생활 속에서. 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네. 수술만 받으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술이 50%라면 재활이 50%입니다. 그 재활을 한번 얘기해 예, 재활을 예. 하지 않으면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 꼬매놓은 인대가 근육이 원래 뼈에 생착이 되려면 6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조기도 착용하고 재활을 하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안 하시면 다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운동이나 어떤 작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네. 네.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근육이 이완된 채로 운동이나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한번 장기는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죠. 하면 자, 우리는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이거 스트레칭으로 네. 마무리를 좀 하는. 이렇게 하시면 네. 뒤쪽이 펴지게 되죠. 네. 근데 그러네요. 예. 까딱 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골프 하시는 예. 분들 네, 많이 그 하시죠. 준비 연습 운동으로. 치기 전에 이 연습 예.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끝까지 당긴 후에 30초간 쉬었다가 30초 30초 후에 또 풀어주고 10초간 쉬었다가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는 연습이 있겠죠. 네, 네, 기본이고요. 드는 연습이요. 네, 그리고 팔을 뒤로 돌려서 수건이나 막대기 등을 이용해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네네네. 예. 좀 아파야 됩니다. 등을 미는 네, 그런 예. 자세. 등 미는 선생님 자세. 인상이 등 미는 아파야 자세. 된다는 네. 표현을 해주신 거죠? 네, 좀 아파야 운동이 됩니다. 표현으로 설명을 또 해주네요. 얼굴 표정으로. 네. 네, 네. 이 표정 아까 보셨어요? 이 표정. 네. 표정으로까지는 온몸을 다 던지면서 오늘 그 네. 건강 프로를 또 스트레칭 진행을 하시고 해주시네요. 또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예. 반드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전신욕이나 반신욕 하시고요. 또 마무리 운동 하시고 네. 또 통증이 지속된다면 네. 반드시 전문의께 상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하도 그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뭐 아니, 이런 또 또 컴퓨터 혼나고. 맨날. 또 컴퓨터도 하시고 그렇죠. 또 핸드폰하고. 스마트폰. 요 이 자세가 요즘 그 이 샐러리맨들의 자세요. 그러니까요. 좀 위축돼 있는 이 자세요. 자세. 네. 이 자세. 굉장히 그게 중요한 네. 그 요점인데요. 네. 아까 그 처음에 그 아까 목에 대해서 방송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근막동통 증후군, 섬유근통 많습니다. 네. VDT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컴퓨터를 많이 보시고 같은 자세로 있으면 목이 일직선으로 되거나 역시자로 꺾이기도 하고요. 네. 또 네. 근육에 섬유화가 돼서 그 섬유근통이나 근막동통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스트레칭으로 하루에 4번, 5번, 한 번 할 때 5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의맥 네. 기수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그냥 의맥 기사로 이렇게 좀 살아야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안 그러니까요. 생긴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고 또 일요일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말 좀 일주일 동안 기죽었던 거 좀 기죽게 딱 네. 펴시고 벚꽃 구경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씩씩하게 사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병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안세병원의 신동주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다양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네. 02-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 www.wowtv.co.kr을 통해서도 상담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건강 정보로 이번 주말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